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입담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다한입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님. 네. 지난 한 주 워낙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지난주 같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흐름이 예. 심상치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환율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증시 상승도 지금 다이나믹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불어서 또 이제 중국에서 투자자들이 떠나가지고 예. 한국으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한테 돌아오고 있어서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12월 연말까지는 분위기가 좀 이어가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또 2,5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워낙 또 이 저항대가 강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체크를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지난주처럼 좀 좋은 흐름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하고 가야 할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첫 장 문을 연 오늘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을 보시죠. 개장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키웠지만 오늘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고요. 소폭 상승을 다시 보여주긴 했지만 이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 2,47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세를 보이던 개인도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100억 원 넘게 소량 매수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은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현대차 순으로 많이 담아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찬가지로 소폭 밀려났습니다. 0.23% 밀린 7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마감 직전에 하락폭을 키워내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90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특히나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가진 종목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11일 세계 3위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면서 오늘 컴투스 등등 게임주들의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 보다 약 2원 내린 1,316원대에서 출발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오전 중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거래일보다 7원 50전 오른 1,325원 90전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첫 장 월요일장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오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오늘 증시, 사실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주었지만 최근 흐름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현재 증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개선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증시가 고점 대비한 과한 낙폭이 이루어지고 나서 반등을 주는 상황이 다시 한번 이제 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두 종목씩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횡보만 해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흐름이 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만 다시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줄지 혹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썰전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든든한 또 두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과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1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썰전 이슈는요. G20 하이라이트 미중 정상회담 이슈입니다. 와, 이게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 만남 혹은 이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바로 기억나는 큰 이벤트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싸우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또 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 구조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대만 이슈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칩보 동맹이니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껄끄러운 상황에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 때에도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견 오늘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꼴을 못 봤거든요, 이게. 정말 이제 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랑 이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또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만나면 이제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 네. 우리나라 또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지도 그렇고 네.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근데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쟁 관계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갈등 관계는 아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울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는 좋은 분위기가 함께 시장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들이나 이전에 이제 밝혔던 부분을 좀 유추해 보면은 갈등 관계는 아니고 경쟁 관계이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좀 재정립할 거다. 라는 식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좀 반응을 할 수 있고 이제 실물 경기랑 주식시장이 이제 단기 반등하는 그런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 자체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20 하이라이트로 보면은 보건이나 그린 에너지, 디지털 전환, 세계 경제, 기타 등등이 논의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물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가가 도대체 언제 잡힐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혼동되는 바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예상을 했을 때 물가가 잡히는 시기가 2023년 내년 2분기부터 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또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아리송한 그런 뉴스나 이런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경제 지표 보면서 전망 보면서 팔로우 해가야겠지만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잡힌 부분이 없다. 물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힌 부분은 없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2에서 3% 물가 상승률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해서 시장 이슈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G20 다음에 11월 18일부터 19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이건 또 아시아 국가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11월 18일,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각 국가들의 정책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테마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11월 18일에서 19일에 아펙이라고 해야 되죠. 정상회의 개최 예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미중 갈등, 이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계속해서 이제 갈등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을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만남이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 뭐 미중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꼽자면은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넘어왔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그러면 안 되지만 안 좋아지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네. 뭐 당연히 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에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음으로써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아니면 네. 특히나 이제 뭐 배터리 원자재 관련돼서도 그렇죠. 탈중국화를 계속 좀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둘이 굳이 그렇게 잘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G20 정상회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뭐 그 기후협약 COP27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세안 정상회담도 있었고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좀 세게 다가올 만한 좀 아웃풋이 있을까? 결과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그 답변을 좀 하는 게 딱히 그렇게 기대되는 결과치가 뭐 센 것들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주제가 G20 회담의 이제 주제가 함께하는 회복, 함께하는 경제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 지금 뭐 물가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여러 국가들끼리 좀 힘써서 협력을 해서 으쌰으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겨내 보자 이런 좀 맹목적인 얘기들만 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좀 뉴스화 많이 됐었던 게 시진핑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이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카메라가 비치는 그다음에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뭐 주먹을 휘두르면서 굳이 뭐 이렇게 좀 악한 감정들을 표출할 이유들은 없겠죠. 이 앞에서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뭐 갈등이 쉽게 좀 해소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제 대만 관련된 이제 서로 좀 경쟁 서로 이제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지금 북한이 좀 도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뭐 한미일 대 그다음에 북중러 이렇게 약간 좀 편가르기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레드라인을 어떻게 좀 잡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오가고 딱히 이렇게 좀 큰 결과치가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 그러니까 한중의 정상회담도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정권에서는 사실 좀 선긋기가 좀 확실히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과의 이제 협력을 계속해서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노선을 좀 확실히 보여준 우리나라로서는 뭐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좀 영향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좀 봤었던 내용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잠깐 좀 가졌었던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거기에서 이제 뭐 좀 명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협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뭐 정의선 회장이랑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앞으로 조지아 공장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그 구도를 좀 만들어 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약간 좀 뒤통수를 때린 그런 격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의 뭐 인원들이 이제 같이 막 미국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어필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입속에서 이제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확신을 하고 정확하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요런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뭐 특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기업들한테 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 즉 그 주식시장 즉 뭐 개별 섹터라든가 개별 종목들 뭐 현대차와 뭐 이어지는 부품주들 오늘은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힘이 좋았죠. 이런 쪽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면요. 앞서서 이제 뭐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뭐 결정된 정책들과 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쪽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큰 뚜렷한 결과는 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막상 만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갈등 양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셨고요. 그리고 현재 그 현대차 관련된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현대차의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거취가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에서 계속 동맹 관계를 이어가면서 여기서 좀 수혜를 얻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를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공개해 주십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입장을 해주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계시는 종목들, 과연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정답이 만약에 정답일 경우에 바로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 추첨 통해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종목도 맞춰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슈 또 이제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도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썰전 두 번째 주제인데요. 10대 그룹 격전지됐다. 450조 전기차 충전 시장이 이제 또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렇게 이슈가 나와 주었는데, 자, 10대 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딱 생각나는 것들은 삼성이나 SK, 뭐 현대, 뭐 쭉쭉쭉 뭐 LG 이렇게 나올 텐데. 10대 그룹이다. 이게 전기차 시장에 10대 그룹까지 이제 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이제 은근히 또 많네요. 이게 대기업을 말씀하신 거죠? 10대 그룹이. 그렇죠. 뭐 메인 그룹 앞서서 말씀하셨던 기업들 플러스 뭐 LG, 롯데, 뭐 하나, GS 뭐 등등 뭐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뭐 우리나라의 뭐 내노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대표적인 이제 보시면 대기업들의 되겠죠. 전기차 시장 경쟁 네. 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자막에 이제 450조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의 범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너무 확대가 많이 되었고 네, 이미 전기차가 시작됐죠.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뭐 배터리 생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술력으로도 인정을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이번에 다음에는 한번 갈아서 타볼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충전 인프라들이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고 저도 이제 저는 디젤 차를 타고 있는데 요즘에 그 경유값이 휘발유 고급 휘발유보다 또 가격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이 받고 그래서 좀 전기차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인프라가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우리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규모가 커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인프라가 좀 많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을 위해서 이제 가축전을 좀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은 뭐 사실 과거부터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좀 소형 기업들 위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앞서서 앞다퉈 이제 좀 싸움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뭐 대규모 그 금액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에 비해서 지금 뭐 배터리 종목들은 상승세가 올해 뭐 작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으나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부각을 좀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뉴 삼성의 뭐 그 이슈들이 좀 전해지면서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오늘 삼성 SDI도 뭐 힘을 잘 써주면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뭐 급등하는 뭐 삼진 L&D라던가 상신 EDP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네옴시티 이슈가 최근에 너무 좀 짙어지고 하면서 시장에서 뭐 전기차 종목들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됐었는데 오늘 뭐 모멘텀이라던가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될 그럴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건설 장비부터 해가지고 1차원적으로 아니면 수주를 좀 그 받을 수 있을 만한 기대 종목들이 급등을 좀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친환경 쪽 종목도 그렇고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네옴시티 이슈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바닥에서 이제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도 그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나왔는데 UAM마저도 이제 뭐 그 네옴시티랑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돌면서 그런 부분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슈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안에서 나온 뉴스 중에 네옴시티의 전기차 프로젝트 출범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전기차 충전 규모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뭐 계획을 좀 세우겠다 이런 뉴스들도 좀 같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같이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멀리 보면서 우리가 좀 차곡차곡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오늘 그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여러 개 돌려보니까 좀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제법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종목 소개 시간에도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쪽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필히 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과연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실제로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도 네. 전문가님이 오늘 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온라인 네.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물론 종목이 궁금하셔서 종목에 대한 좀 소개를 좀 그게 듣고 핵심이죠, 싶으셔서 종목이. 오시는 분들도 좀 네. 많이 계실 거고 여기 이 슈팅스타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잘 날아가는 종목으로 또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을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해드릴 강의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다음에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차트를 보는 그런 이제 그 강의 내용들이 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강의와
더불어서 이제 뭐 강의의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실력들이 좀 쌓아지면은 지금 시장도 좀 개선이 되고 실제로 장중에 이제 접근을 잘 주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먹거리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즘에 장중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또 매일같이 또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강의들을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잘 내셔서 이 방송이 끝나고 꼭 들어오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래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탑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뭐 저 광고 그 문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강의 방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종목과 함께 상한가 도전주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강의까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같은 주제에 대해 우리 또 주대장 전문가님과 얘기를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첫 번째 주제에서 좀 제가 놓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미중 관계에서 또 뭐가 있나요? 미중 관계보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오른 게 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외국 투자자들이 주변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간 건가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의 그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산 거죠. 아. 네, 그래서 11월 초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괜찮았다라고 좀 설명을, 이 부분을 좀 아까 놓쳐가지고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네. 역시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좋은 이슈죠.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이 좀 안 좋으니까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상승장을 좀 준비하려고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아, 내년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1차적인 그쵸. 맛배기의 상승 정도 그쵸. 우리가 맛배기 눈여겨볼 상승 수 정도. 있겠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두 번째 주제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네. 네네. 배터리. 시장이 사실 여기에는 이전부터 이슈가 많이 있었고 돈도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네. 과연 지속성이 또 있을 것이냐. 2020년도부터 벌써 2년이 넘어가거든요. 네네네. 이제 내년이면 3년 차예요. 네네. 2차 전지가 움직인 지가. 네. 와, 이게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또 갈까요? 이 급속 충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연간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가 뭐 한 190만 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간 뭐 190만 대씩 생산하고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아직 보급하려면은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탈 만큼 보급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 자체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테마는 꼭 한번 좀 편입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어느 가격대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사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쪽이나 배터리 쪽은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요.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순환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수소도 잠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속성이 나올지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한 섹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관련된 섹터 전반에 걸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최근에 또 급등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흐름이니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요즘 시장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바로 또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종목 선정을 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려가 되고 있는 종목이나 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2대1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종목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다비드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13만 원이고 비중이 20%인데요. 현재 종가가 63,800원,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올라오고는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많은 2차 전지, 뭐 배터리 소재 기업 이런 종목들도 힘을 좀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좀 야속하게도 이제 SK 그룹 안에 있는 지금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뭐 LG 엔솔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실적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업황이 이제 커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좀 실적의 이제 적자폭을 아직은 좀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과 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 안에서도 이번에 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죠.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을 하고 공모가가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보통 그 상장 이후에 좀 저점을 다지는, 그러니까 좀 추세 하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은 공모가 이하를 하회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터닝 포인트의 그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올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려놓기는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시간은 걸리겠으나 저는 이 종목은 좀 인내를 하면서 좀 더 가져갈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또 비중이 조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달 물타기는 조금 좀 무리다 하더라도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눌릴 때 조금씩 좀 매수를 하면서 아싸리 지금은 뭐 장기간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페코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9,500원의 비중은 40%. 이 종목은 종가가 5,630원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잠시만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선정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은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면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한 4,000원대를 좀 한번 넘보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예, 살짝 보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5,500원의 비중 40%는 단기간 내에 도달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 것 같냐면요. 일단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돌아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2,000원 미만 또는 뭐 1,900원 이 정도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매도한 비중만큼 단가를 낮춰서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5,000원대를 이제 목표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소요가 오래될 것 같고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종목이 정말 경제가 좋아져서 내년 뭐 2분기가 지나가지고 그 안 사이에 이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슈팅스탁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한데요. 그날의 주식설전의 주제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조금 더 상담 채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송 당일의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날의 주제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주식설전 정리하고 오시죠.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팀 대결 수익률 누적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은 226%로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부 전문가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200%가 넘어가는 누적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201% 누적 수익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1부 전문가님들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2부 전문가님들 앞지르고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7시 전문가님들 그리고 8시 출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 순위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포트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성우 하이텍부터 코스모 신소재까지 모두 이제 배터리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많이 채워주셨는데요. 과연 2차전지와 배터리 관련주들 본격적인 랠리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요. 나노신소재와 포스코 엠텍 그리고 이제 A-프로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파리. 네, 공대원 대표님 현재 파리에 안착해 계시고요. 누적 수익률은 11%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대원 대표님께서는 이제 종목을 모두 매도해 주셨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현재 싹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종목 탑5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한미글로벌부터 에코바이오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7위에 안착해 계시고 누적 수익률은 44.8%, 경동도시가스부터 효성중공업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 종목 탑5는요. 코닝 오토메이션부터 그리고 푸른저축은행까지 굵직굵직한 수익들을 한 종목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6위에 안착해 계시고 50%가 조금 안 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JYP엔터부터 로보로보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모아데이터부터 맥스트까지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 모아데이터도 매도하시고 더 가고 대성창투도 추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와, 역시 좋은 기업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연 어떤 전문가님일까요? 예, 이주연 대표님 5위에 안착해 계십니다. 50% 조금 안 되는 49.73% 누적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은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풍국주정까지 5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죠. 네, 죄송합니다. 히림부터 현대무백스까지 5종목 빨간불 굵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빠르게 수익 낸 종목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예, 신호주 대표님이 4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51%, 무림페이퍼부터 웰크롬까지 CJ, CGV는 아주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일진파워부터 이렌텍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들도 3종목이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70%, 80%까지 쭉쭉 치고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상위권입니다, 여러분들. 3위 누적 수익률 53% 기록한 다컨터 전문가님 다시 또 3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금강, 철강부터 한솔, 홈데코까지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히림의 58%, 현재 3위의 1등 공신 종목이죠. 그리고 화천기계부터 BCNC까지 굵직한 종목들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2위, 예,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터미네이터 같이 완전 무결의 매매를 하고 계시죠. 누적 수익률 79% 기록하고 계시고 삼성 SDI를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8.5% 수익 실현해 주셨고 편입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총 4종목. 매도 종목 탑5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 수익률을 내고 계신데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의 적절한 수익으로 모두 수익을 내주셨다는 거. 한 종목도 손실 없이 모든 종목 수익이라는 기염을 토하고 계십니다. 왜 로봇같이, 왜 터미네이터같이, 왜 로봇같이, 왜 AI같이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 무결의 매매를 하고 계신 전문가님을 앞지르고 있는 1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88.98%, 90%를 목전에 두고 있는 누적 수익률 보유하고 계시고요. TYM부터 성신양의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NC소프트를 천천히 26%까지 끌어올리셔서 수익률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두 자릿수 수익률 탑5 종목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치열한 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대결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급등을 해줘야 순위가 바뀌겠죠.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 편입을 위한 매도인가요? 제가 방송을 5일 동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포트가 네. 이제 꽉 차서 네네.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또 수익 실현을 또 해주셨죠. 그렇죠. 충분한 수익 실현이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5위인 종목입니다. 그 종목으로 거의 한 10거래일, 11거래일 만에 뭐 8%, 9%까지 수익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사실 저는 계속해서 뭐 경기가 안 좋더라도 2차 전지 좋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 좋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물 경기는 좀 안 좋은데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쪽 그 대장주들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목표가 82만 원까지도 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눌리더라도 또 모아갈 종목이 이 종목 말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말고 지금 모아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이제 강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라도 주가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매수하고 매집을 해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편입 종목이 최대 종목이 5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인 변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순위를 쭉쭉 올려줄 만한 종목으로 뭐 네. 성우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 뭐 랠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좀 단기적으로 빨리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성우하이텍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19% 정도 가량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다만 뭐 약간의 한 3, 4%대 이제 갭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방송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뭐 급등이 잘 나오는 자리에서는 적어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거래량이 이제 지난 거래량을 이제 넘겨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뚫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높은 목표를 통해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우리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연말까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편입을 시켜놓고 그다음 이후에 좀 단기적인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과거에 생각을 못했었던 게 이제 5개밖에 이제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멀리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싶은 종목들이 지금 새로운 종목에 의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도 뭐 여전히 저는 좀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오늘 에이프로라는 종목이 이제 매도로 이제 좀 결국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또 이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 처리를 했지만 충분히 수익 날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말씀해주신 종목도 추가 급등 랠리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현재는 보유하고 계시지만 성우하이텍을 여러분들은 또 이제 분할 매도 관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순위를 뒤집을 만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또 완전 무결의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또 1위를 다시 탈환하실 만한 종목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위를 올해 안 내주시잖아요. 다시 뺏어와야죠. 다 저는 응원합니다. 모든 전문가님을 다 응원합니다. 예,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응원이 진짜 마음속으로 되더라고요. 이거 미스코리아 아닙니다,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수익을 보여드리니까 네.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부담은 될 것이다. 난 응원하지만. 네, 네, 모두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죠. 네, 종목을 소개를 하면 머큐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머큐리요. 네, 이게 이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삼성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삼성과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이제 뭐 빈살만이 방한을 한다. 근데 5G에 관심이 있다. 사실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은 좀 상승을 보이지 않고 이제서야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볍게 좀 빠른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를 먼저 좀 선정을 해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8,600원 정도까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6,100원 잡아보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인데요. 한 뭐 6,700원, 800원, 뭐 7,000원 그 이하로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큐리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머큐리가 제가 또 영어에 약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또 우주 쪽에 그 뭐 행성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또 통신망 쪽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이니만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는 6,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힌트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는 좀 승부를 볼 만한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뭐 그냥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 뭐 11월 뭐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뭐 중상위권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이 어제 이제 성우 하이텍처럼 또 그런 중요한 견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뭐 현대차 그룹의 뭐 실질적인 이런 수혜 이슈를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 동종내 테마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류의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옴시티 쪽에서 이제 전기차 이슈들 뭐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이슈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저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응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또 급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윗꼬리 그림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뭐 M&A 이슈를 같이 좀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이슈가 들어오면은 실제로 뭐 상한가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종목을 통해서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순위권 탈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알고 싶고 같이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디테일한 뭐 매수 전략과 그 다음에 목표가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요.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종목을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어떻게 입장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종목도 맞춰보시고요. 강의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면 더없이 좋겠죠. 오늘 쉼없이 달려온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